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눌 얘기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어떤 그 파리로 발전했고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가보고 싶은 도시, 여행하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이런 이미지를 줬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파리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죠.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세요? 에펠탑, 네,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개선문, 뭐 샹젤리제 대로, 아니면 뭐 노트르담 성당, 그다음에 뭐 몽마르트 언덕. 그러면 이제 도시의 이런 중요한 어떤 관광지나 명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오랜 역사적인 어떤 시간의 숨결에 따라 가지고 천천히 만들어지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 혹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호베로 두아노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1950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파리의 시청 앞에서 사랑에 빠진 젊은 하여간 커플을 사진 작가가 그 순간을 포착해서 찍은 사진이죠. 물론 이 사진 자체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파리 하면 뭔가 낭만적인 도시, 뭔가 뭐 젊은 여인들이 손에 손잡고 거리를 산책하면서 사랑에 금세 빠질 것만 같은 그런 도시, 이런 이미지를 많이 이렇게 주곤 합니다. 그래서 파리는 보통 낭만의 도시라고 일컬어지고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일컬어지고 또 역사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로 뽑는 프랑스 대혁명의 중심 부대가 파리였죠. 그래서 파리는 바로 혁명의 본거지, 혁명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파리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 도시로서의 어떤 성장해 왔는지 시작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파리는 한가운데 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이 흐르듯이 센강 한 복판에 있는 시떼 섬, 여기가 이제 파리라는 도시의 시발점, 시작점이고요. 그 시떼 섬에 고율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족이 살고 있었고요. 기원전 1세기에 로마의 시저 카이사르가 오늘날의 프랑스 지방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저가 프랑스 땅, 오늘날의 프랑스 땅을 정복한 기록들을 남긴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갈리아 정복기, 갈리아 전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리아라는 게 이제 과거 프랑스 지명을 뜻하는 것이죠. 그 기록에 의하면 시저의 로마 군대가 프랑스를 이렇게 점령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파리에 해당되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고 그 지명이 류테스라는 지명으로 문헌상에 처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프랑스를 오늘날의 프랑스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파리에도 로마의 도시와 비슷한 걸 만들었습니다. 그럼 로마만 딱 떠오르는 것, 원형 경기장, 뭐 콜로세움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공중 목욕탕, 뭐 신전, 로마 한복판에는 그 포럼 공공 장소들이 막 밀집돼 있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파리에도 로마 시기에 이렇게 로마의 도시와 같은 형태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그대로 남아 있어요. 파리 한복판에 가면 저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원형 극장으로 사용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건 로마 시대 때 공중 목욕탕으로 쓰던 것이고 로마 시대 건축의 흔적들을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로마 유적지도 파리 시내에 현재 남아 있고 중세의 흔적도 남아 있고 이제 근대 시기에 들어와서
프랑스가 강력한 어떤 중앙 집권적인 왕권의 강화에 가는 시점이 이제 17세기 루이 14세 시기인데요. 그래서 16세기 말에 시작된 부르봉 왕조에서 17세기, 18세기에 거쳐서 대대적인 어떤 정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뭐 앵발리드 같은 거, 당시 이제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이었죠. 도시의 여가 문화, 저녁에 오페라라든지 공연들을 볼 수 있는 극장들이 만들어지고 육군 사관학교가 이제 파리에 만들어집니다. 도시가 이제 나폴레옹 3세가 통치할 때 센 지사였던 오스만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되게 근사하게 화려하게 멋있게 막 변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어떤 도시의 폭동이라든지 민중의 봉기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시를 좀 아름답고 질서 정연하고 좀 관리하기 편하게 이렇게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19세기 전반기에 콜레라가 대도시에 아주 유행을 해요. 런던이나 파리나 뭐 그 조선 왕조실록 보면 뭐 조선에도 그렇습니다. 1832년에 콜레라가 크게 한번 창궐해 가지고 콜레라로 한 두세 달 사이에 15,000명, 6,000명이 사망합니다. 파리에서. 1849년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전염병이라는 것이 밀집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의 빈곤층이 모여 사는 도심 한가운데서 크게 막 확산됐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을 좀 근대적인 어떤 위생 설비로 교체하고 바꾸면서 상수도망도 좀 확충하고 하수도도 정비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도시의 어떤 변화들을 추구하는데 이걸 오스만화라고 합니다. 오스만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하면 파리 시장이에요. 당시에는 파리와 파리 주변까지 센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로 형성되어 있었고 센 지사에 임명이 돼서 1853년부터 1871년까지 파리 시장의 역할을 하면서 도시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개조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오스만화라고 하는 명칭이 고유명사가 생겨났고 이거는 이후에 전 세계에 확산되어 갑니다. 고종시대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도 서울의 도로를 막 넓히는 이런 그 시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런 오스만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오스만화를 보면 크게 파리가 네 가지 정도 변화하는데 여기 이제 색깔이 굵게 칠해져 있는 게 이 시기에 새로 만들어진 대로입니다. 넓은 도로를 만들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다 없애고 그다음에 뭐 점점이 있는 게 주요 관공서들 오늘날의 어떤 기차역이라든지 오늘날 이제 관공서로 쓰이는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새로 만들었고 대규모로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 3세가 통치하는 프랑스 제2제국의 어떤 영광, 위용, 위대함 이런 것들을 막 선전하고 싶었죠.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그다음에 보면 녹지들이 많이 보이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도시 곳곳에 광장이라든지 뭐 공원을 정비하고 도시 외곽에 숲을 볼로뉴스, 뱅세누스 숲을 정비해서 시민들의 어떤 여가 생활의 공간들을 확충해 줍니다. 그다음에 지도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데 가운데만 색깔이 좀 다르죠. 네, 1860년까지는 저 가운데만 파리시였어요. 1861년부터는 이 오늘날의 어떤 파리의 모습으로 그래서 오스만화를 통해서 도시를 근대적으로 정비하면서 파리가 그 면적이 영역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리가 넓어지면서 구두를 명칭을 이렇게 부여하는데 숫자로 부여했어요. 그래서 169에서부터 파리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팽이처럼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19, 29, 39, 49, 59, 29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69부터 한 19, 11구까지는 원래 초의 파리 중세 때부터 기원해서 19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파리이고 그 외곽이 이제 19세기 중반에 파리에 편입된 그 공간들입니다. 오스만을 통해 가지고 넓은 대로들이 막 만들어져요. 가로수가 심겨지고. 그래서 이러한 그 도시의 변화들이 전 세계 많은 도시에 영향을 줍니다. 나중에 베를린이라든지 오스트리아의 빈이라든지 뉴욕에도 영향을 주고요. 이때 오페라 하우스도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백화점이 들어섭니다. 르봉 마르쉐라고 하는 거고 오늘날도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날 여행객들이 파리를 돌아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모습은 바로 오스만화의 결과예요. 정확히 약 한 150년 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애초에 도시에 가난한 노동자들,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살았는데 넓은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좁은 어떤 밀집된 주거 그 숙소들을 다 헐어버리고 정부가 수용하고 물론 토지 주인에게 보상은 했겠지만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오스만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역사가들이. 왜냐하면은 오스만 본인이 또 그러하면서 많이 착복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 비밀 계좌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쫓겨납니다. 시장직에서. 왜냐하면 오스만은 전 세계 투기성 도시 개발의 시작이에요. 정부가 그 땅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보상해준 대신에 화려하고 큰 어떤 그런 주상복합으로 바꿔갖고 또 비싸게 또 임대하고 그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이윤을 많이 챙겨줬죠.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그런 비판이 없을 정도로 도시가 워낙 시각적으로 빠르게 근대적으로 변하니까 깨끗해지고 질서 정연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다음에 살기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교통 시스템, 공원, 녹지 다 막 잘 정비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 정비를 하면서 그 전에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애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도시 정비를 하면서 네. 그 역사적인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하는데 파리는 저희가 가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보존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존을 하면서 어떻게 오스만화를 근대적인 도시 정비를 할 수 있었는지. 일단 그 파리에 이제 남아 있는 고대 좀 전에 이제 로마 시대 때 흔적이라든지 중세의 흔적들은 대부분 이제 공적인 용도의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당이거나 그러니까 공공 건물이었거나 그러니까 오스만화를 하면서 이 도시의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 삶의 흔적, 삶의 기억, 역사들을 모조리 지워버리고 없애고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그 이미 19세기부터 달가워하지 않았고 뭔가 이제 기존의 어떤 사람들이 살던 모습을 최소한의 흔적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곳이라도 남겨놓고 나머지를 좀 근대적인 모습으로 이제 바꾸는 그게 이제 근대적인 도시 정비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19세기 후반에 파리에서 약 5차례의 만국 박람회, 세계 박람회가 열립니다. 최초의 세계 박람회는 런던에서 열렸고요. 그 이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11년마다 박람회를 여는데 이게 이제 78년 박람회의 어떤 그 전시장 모습이고 요게 오늘날 에펠탑이 있는 장소입니다. 89년에 에펠탑이 만들어지죠. 세계 박람회, 만국 박람회 그
전시 공간에 들어가는 메인 게이트 출입문으로 에펠탑이 만들어졌어요. 자, 에펠탑은 철로 높게 만들었죠. 317m이고 1920, 30년대 뉴욕과 시카고에 마천루 빌딩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간이 건축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기능은 없잖아요. 철로 그냥 이렇게 쌓아놓은 거니까. 근데 프랑스 대혁명의 100주년이 되는 게 1889년이었고 100년 동안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성장한 시민 계급, 부르주아 계급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성장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물과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박람회에 초대받은 유럽의 많은 군주들이라든지 여행객들이 와서 되게 놀랍니다. 이렇게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100년 동안 수많은 정책 혼란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발전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이거는 이제 1900년에 열린 어떤 그 박람회 전시장으로 쓰였던 것이고 오늘날 그대로 남아 있어서 각종 전시 행사를 하고 있는 그랑 빨레, 뿌띠 빨레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19세기 어떤 그 초반만 하더라도 파리 하면 대개 어떤 혁명의 이미지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그걸 19세기 중반에 오스만화라고 하는 근대적인 도시 정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오늘날 우리가 근대 도시 아름답다고 하는 모습들, 질서 정연하고 넓은 도로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공원도 많고 산책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다 이 근대적인 어떤 도시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망들이 구축되어 있고 그런 게 이제 19세기 중반에 파리의 대대적인 변화이고 근데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스만화 이후에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반기에 시 외곽에 다양한 공공 임대 아파트들을 대거 건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시의 가난한 이들도 도시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혁명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순화시키면서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어떤 이미지를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어떤 국제 행사들을 유치하면서 도시를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정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이 되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파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다시 이렇게 좀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어떤 뭐 상황이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의 파리의 어떤 도시 역사에 관한 Le cassoulet, le ballon Beaujolais, oh là là, c'est l'avance. Le Bordeaux, la tête de veau, une